공이란 무엇일까요?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의 주요 스승들 40여 분을 모시고 불교 교학과 수행을 지도받은 캐나다 출신의 라마 글렌 멀리는 공은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기보다 사물의 진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9-5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공 명상의 의미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상을 꿈처럼 보라. 첫 번째 구절. 로종에 소개된 공 명상에 대한 5구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라는 구절은 모든 외부 대상의 공함을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왜 공을 꿈에 비유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꿈 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꿈 요가의 첫 번째 단계는 꿈꾸는 상태에서 자신이 꿈속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흔히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자각몽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허구, 나와 대상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꿈속에 나타나는 대상들을 진짜로 여기고 정신이 팔린다면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다. 반면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대상들이 실체가 아니고 환영일 뿐이라고 무시하고 꿈꾸는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면 그 꿈은 사라지고 우리는 꿈에서 깨어난다. 다시 말해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 중간에 머물러야 꿈 요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물들이 보이는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그것이 다른 사물들과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것이 다른 사물들과 완전히 독립된 실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조건과 상황, 즉 연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앞에 밀크티가 있다고 해보자. 밀크티는 물과 우유, 홍차잎, 설탕으로 만드는데 그 재료들은 우주 도처에서 온 것들이다. 홍차잎만 하더라도 차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다. 찻잎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다른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분리된 찻잎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밀크티는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밀크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에 적용된다.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면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는 것은 외부 대상을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중간 상태로 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을 공관이라고 한다. 태어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라. 두 번째 구절.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라는 첫 구절이 현상의 공함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라면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라는 두 번째 구절은 마음의 공함에 대해 숙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외부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 대상이 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도 그것을 인식하는 나는 다른 것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정말 그러할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공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뭔가를 아는 자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자각 능력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깨어있을 때의 자각 능력이 다르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피곤할 때보다 몸의 상태가 좋을 때의 지각 능력이 훨씬 좋다. 한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외부의 자극을 받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지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난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각 능력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과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또한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좋다거나 싫다는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자각 능력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도 결국 모두 연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은 몸이나 외부 대상의 영향을 받고 몸 또한 마음과 외부 대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외부 대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몸의 상태와 마음 상태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경험된다. 따라서 그들 모두는 실제하는 동시에 실제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라는 것은 마음 자체도 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은 고정된 속성도 경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공의 바탕 위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외부 대상이나 현상처럼 마음도 공하다는 것을 꿰뚫는 통찰은 우리를 열반으로 이끌어준다. 상대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세 번째 구절. 우리는 대상도 주체도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아는 지각은 실제한다고 느낀다. 지각되는 외부 대상도 지각하는 나도 없다면 공에 대한 지각도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에 깨달아야 할 공의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깨닫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공을 깨닫는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공을 깨닫는 자도 깨달음의 대상인 공도 깨달음의 행위도 상호 의존적이다. 상대가 없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이란 무엇일까? 공은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기보다 사물의 진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진실은 우리가 평소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탁자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탁자로 보는 것이 북극의 에스키모에게는 불에 잘 타는 땔감으로 보일 것이고 흰개미에게는 갉아먹을 먹잇감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개념을 투사하여 그것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보이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모든 것은 그것이 주변의 수많은 요소들과 맺고 있는 관계망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것의 바탕 안에 머물러라. 네 번째 구절. 외부 대상과 마음, 공마저 공하다는 것을 숙고했다면 그 다음에는 공의 자각 속에 머무는 명상을 한다. 공에 대해 명상할 때 우리는 실제하는 측면과 실제하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본다. 가령 명상 중에 우리는 다리가 아플 수 있는데 그때 느껴지는 고통을 꿈처럼 여겨야 한다. 그 고통을 실제한다고 보면 대단히 고통스러워지지만 그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는 그 고통을 무시하게 된다. 이때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고통을 허용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나가르주나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있다고도 하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도 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공하다는 것은 실제함과 실제하지 않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명상하지 않을 때는 환상의 존재처럼 되어라. 5번째 구절. 나가르주나는 두 가지 진리인 궁극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 말했다. 궁극적 진리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 명상 중에는 이러한 절대적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명상이 끝나면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 앞에는 너무 단단하고 고정되어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이 펼쳐진다. 이것을 상대적인 진리라고 한다. 나가르주나가 말하는 중도란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현실의 공에 대한 관점을 가져와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단단하고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형태를 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는 공한 현실이 왜 우리에게 특정한 형태로 보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의식의 연속체에 인상이 남는다. 그 행동이 반복되어 그것에 대한 인상이 강해지면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 이러한 습관을 훈습이라고 하는데 훈습이 더 강해지면 하나의 사고 패턴 혹은 개념을 띠게 된다. 그것을 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해진 바 없는 공한 현실에 이러한 사고 패턴, 개념을 투사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투사된 자신의 사고 패턴, 개념을 보는 것이다. 상대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일상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 행동에서 생긴 결과들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과 이미지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인 공성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적 진리인 인과와 연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명상할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공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공에 대해 명상할 때 우리는 텅 빈 하늘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오고 가는 생각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 불과하다. 공이야말로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본성이다. 실제로 마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시작을 알 수 없다. 또한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 구름이 된다. 그리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마음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음이 밖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만약 마음이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나무, 구름 등을 경험할 때 마음이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으로 확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명상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공에 대한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공에 대해 수행하는 것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꿈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마글렌 멀린의 공 명상의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며 모든 것은 그것이 주변의 수많은 요소들과 맺고 있는 관계망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